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열린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한 이화영 재판이 결국 파행을 겪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진술,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 또 오늘 재판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오늘 진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재판을 변호사가 방해하는 이런 전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화영 재판, 이 속보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이 특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1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아침에 이 15명의 명단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억울해한다, 확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검찰이 확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19명으로 특정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속보입니다. 먼저 이화영 재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이 변호사가 난동을 부려서 재판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참 전례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이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피고인인 이화영과 싸우면서 이화영과 갈등을 벌이면서 변호사가 검찰과 말싸움을 하고 판사 기피 신청까지 하고 결국 자기를 사임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재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화영의 진술인데 다음 재판은 15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데 다음 재판은 15일 광복절이어서 열리지를 못합니다. 오는 22일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다음 재판까지 검찰이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방해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우습게 됐습니다. 검찰과 이화영이 한편이 되고 이 지금 변호사와 이화영의 부인 이재명 측이 한편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의 진술을 놓고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놓고 민주당 측이 압박하고 있다. 또 이화영의 부인과 이재명 측은 검찰 측이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재판정이 난장판이 된 것,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북 송금. 오늘은 아주 중요한 김성태도 증인으로 부르고 안부수도 증인으로 불러서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입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뒷돈으로 준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 나올 것이다. 재판정에서의 진술은 이게 위법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굉장한 무게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거의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재판 자체를 소위 깽판을 쳐서 난장판을 만들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화영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라고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난장판이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인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이화영이 오늘 재판에 나오자마자 이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을 여러 명을 선임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 이 해광이 지금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개입하고 있다. 이래서 이화영의 부인이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화영에 대해서 이 해광 변호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자신의 부인이 오해하고 있다. 부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자신은 부인과 생각이 다르다. 해광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광 측의 변호인이 오늘 법정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금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광이 나오지 않는 사이에 다른 변호인이 나왔는데 이 변호인이 나서서 이화영이 한 진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진술입니다. 이재명에게 결정타가 되는 부분이죠. 쌍방울에 자신이 대북 송금을 요청했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이 변호사가 이게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오랜 장기간 구속 이런 압박에 의해서
이 진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검찰 측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검찰 측이 이 지금 오늘 법정에 나온 이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정에서 계속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이 이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이 덕수 측의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이 변호사가 검찰을 향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검찰에게 당신이라고 하면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중단이 됐는데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개가 또 됐는데도 이 변호사가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 재판부도 기피하겠다. 그 다음 이 검찰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사임하겠다.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소위 난장판을 벌이고 깽판을 쳤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한 것처럼 이 재판을 일부러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화영의 입장을 듣고 지금 이 변호사가 난동을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측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재판은 진행을 하자. 오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화영의 진술도 듣고 증인으로 나오려고 하는 김성태 안부수의 증인 이 진술을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자신은 사임하겠다라고 하고 아예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난장판을 벌여서 재판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 또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을 방해하는 부분, 참 전례가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 방해,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이 증거를 확보했다가 이재명 재판에 영장실질심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을 소환해야 되고 검찰이 지금 백현동 비리와 대북송금 비리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야 합니다. 하나는 중앙지검,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합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쳐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인 이화영의 이 진술이 오늘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의 부인 또 이 변호사들을 내세워서 재판 방해를 하고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로서는 급할 것은 없는데 지금 검찰의 이 일정은 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오는 22일 이화영의 재판을 또 지켜볼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소환이 늦어지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열리는 이 국회는 임시국회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 열리는 국회는 정기국회입니다. 임시국회는 중간에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100일 동안 계속해서 열도록 국회법에 정해놓았습니다.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8월 16일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측근들도 회기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9월, 10월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해도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 일정에도 약간 수정이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측도 지금 증거인멸이 드러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마지막 발악에 가깝습니다. 이런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또 이화영의 진술만으로도 또 증거인멸만으로도
이번 달 안에 이재명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9월로 넘겨서 9월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서로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뒤에 다시 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건 민주당도 이재명 자신의 당대표를 버린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는 것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일 것입니다. 검찰이 그런 모든 부분을 지금 계산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이제는 변호사들을 내세워서 이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 재판 방해를 하는 것, 이건 이재명 측의 결정적인 증거인멸이다라고 읽힙니다. 검찰의 수사가 확실하게 또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잘 되고 있다, 검찰이 옳았다, 검찰이 이기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돈봉투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윤관석은 구속이 되고 이승만은 불구속이 됐습니다. 돈봉투를 나눠준 윤관석은 구속되고 돈봉투를 받은 이승만은 일단 불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19명이 특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1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의원들이 다들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의원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윤관석이 구속이 된 겁니다.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검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장 유력한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입니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는 모두 CCTV가 달려가 있습니다. 이 CCTV를 검찰이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정근의 녹취록입니다. 이정근의 녹취록에 민주당 의원들 누구누구에게 지금 돈을 뿌렸고 누구누구를 찾아갔고 또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 얼마나 모였다, 이런 게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송영길의 사무실에서 엑셀 파일이 있었는데 이 엑셀 파일 안에 민주당 의원 이름 거기에 뒤에 OX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OX, 참석자 인원, 참석했느냐 결석했느냐 표시, 이걸 의미하는 OX 표시가 있었다. 민주당 의원 이름 옆에 이런 표시가 있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까지를 지난번 윤관석과 이승만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이정근의 녹취록에 나온 그 녹취록 내용과 지금 송영길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 엑셀 파일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름 뒤에 붙은 OX와 CCTV를,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면 민주당 의원들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15명은 검찰이 자신 있게 확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9명이 최소한 받았는데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4명은 검찰이 지금도 수사 중이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관석을, 구속이 된 윤관석을 검찰이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에게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 공개가 된 15명부터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만은 불구속이 됐는데 이승만은 가장 나중에 부른다라는 방침입니다. 지금 윤관석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 명씩 의원들을 소환하게 되면 검찰이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각자 의원들에게. 그러면 그 중에는 인정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19명 중에서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 확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얼토당토않게 이재명은 검찰 들어 돈 받은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돈을 받는 것, 뇌물 이 부분은
돈 받는 뭐 현장을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정황, 돈을 준 그 과정에서의 진술, 돈 준 사람의 진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재판부에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정근의 녹취록에다가 송영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엑셀 파일,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 그 뒤에 OX 표시, 그 다음 CCTV 자료, 이것들이 모두 일치를 하게 되면 돈 받은 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19명이 돈 봉투를 받았고 그 중에 15명이 현재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황운하도 있고 뭐 김남국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공개가 된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은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